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금융소득 연 60%를 목표로 하락장마다 담을 주식 찾기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죠. 국내 해외의 사이클 상승주나 성장주 위주로 탐색해보고 있고 현재 자율주행 산업 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현대모비스, 만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더 미동을 비교해봤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링크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이 오른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가장 많이 오른 자율주행 관련주라면 단연 모트렉스와 NCN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 이후 저점 대비 무려 4.5에서 5배가량 상승한 모습입니다. 다른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2배에서 3배 정도인 것에 비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이죠. 이 수익률을 다 드신 분이 계실까요? 있으시다면 부럽습니다. 오늘은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 올랐고 오를만 했던 것인지 앞으로는 어떨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관련 제품을 생산하던 업체였습니다. 이때 인포테인먼트란 엔터테인먼트와 인포메이션의 합성어로 차량용 오디오와 비디오, 내비게이션 등을 모바일 기기와 연동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 또는 기술을 말합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3천억 원 정도로 너무 낮은 편은 아니지만 저점 대비 상승률을 생각하면 상승 전에 그리 큰 기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출은 18년에서 19년으로 오며 50% 정도 성장했고 20년에도 추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계속해서 적자였던 모습인데요. 이는 주력사업인 전장사업부에서 2018년 3분기부터 4분기 연속 적자를 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미러링 기술이 발전하면서 모트렉스가 기존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에서 내비게이션을 제외한 오디오, 비디오만 납품하게 됨에 따라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런 상황 속에 모트렉스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차세대 매출원에서 유의미한 이익이 창출될지는 지켜봐야 하는데요. 그것은 다음 챕터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아무쪼록 가까운 미래인 올해만 보면 순이익은 올해도 적자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PBR은 18, 19년도 그렇고 올해 1, 2분기도 그렇고 꽤 낮은 편으로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최근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3분기 PBR은 꽤 높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채 비율은 250에서 400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100 이상이고 또 꽤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주가가 저점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에 비해 실적 모멘텀이나 부채 비율은 부정적이다. 특별한 호재가 있었지 않고서는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은 것이 재무실적만 봤을 때 저의 주관적인 평가이고요. 많이 오른 주가를 고려하면 점수는 중에서 하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다음은 NCN입니다. NCN은 영상 보안을 위한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은 CCTV에 들어가는 영상 보안 및 처리칩이 25%, 블랙박스가 75%입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 지배구조상 최상단에 있는 모회사 NCN의 사업구조이고요. 우리가 자율주행으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차량용 고화질 영상처리 반도체를 설계하는 자회사 넥스트칩 때문입니다. 2019년 1월에 분할되었습니다. NCN의 연간 매출액이 600에서 700억 원 수준인데 반해 지난 5년간 연구개발비 비용이 연간 70에서 120억 원, 즉 10에서 20%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5년을 차량용 반도체 개발에 매진한 것이고 드디어 차량용 자체 SoC, 즉 시스템 온칩을 개발하여 아파치4라고 이름 붙인 제품은 2022년부터 일본 완성차 업체에 납품될 예정이고 차기 제품인 아파치5는 아직 개발 중이지만 21년 개발이 완료되면 글로벌 자동차양 납품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파치라는 SoC는 단순히 영상을 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ADAS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서 차량 인식, 보행자 인식, 차선 인식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을 고려하면 위의 표에서 18, 19년에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당기순이익은 계속 적자였던 것이 이해가 어느 정도 갑니다. 아래 표에서 올해 당기순이익도 계속 적자인 것은 아파치5 제품 개발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반기 보고서를 보니까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출 중이더라고요. PBR은 1 정도이다가 올해 2분기에 1.4까지 올라왔는데 다른 자율주행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보통 수준입니다. 다만 2분기 대비 2배 정도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역시 3분기 PBR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부채 비율도 100 이하를 유지하다가 2분기에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타 자율주행 관련주들과 비교했을 때 보통 수준으로 보입니다. 종합하면 매출 성장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당기순이익 적자가 마음에 걸렸으나 연구개발비를 고려했을 때 이해 가능하다. PBR과 부채 비율도 보통에서 약간 안 좋은 수준이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괜찮은 재무실적이지만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을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중에서 고 정도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3분기 PBR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과연 아파치4와 미래의 아파치5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중요하겠죠. 이 부분을 다음 챕터에서 좀 더 다뤄보기로 하시죠. 정리하면 과거 실적 점수는 다음과 같겠네요.
앞서 모트렉스의 과거 및 근미래 재무실적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주가는 왜 이렇게 올랐고 앞으로 성장성은 어떨까요? 우선 다트에서 모트렉스의 사업보고서 일부를 발췌해왔는데요. 결론적으로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은 아니지만 자율주행이 현실화되면 수혜를 입을 수도 있겠다 정도입니다. 왼쪽 글을 보시면 당사의 핵심 역량인 자동차 HMI 기술, 참고로 여기서 HMI는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로 차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 등 인간과 차량이 접하는 분야를 의미합니다. 이 분야의 기술을 활용해서 운전 보조 분야, 운전 안전 분야, 차량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등에 진출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 보조 분야라면 에이다스쯤 되는 걸 말하는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해당 설명 아래에 있던 사진을 오른쪽에 가져와 봤는데요. 운전 보조 분야의 세부 항목으로 어라운드 뷰 모니터, 후방 카메라,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써 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아는 차량용 카메라 정도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른쪽에 운전 안전 분야, 차량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봐도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이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들인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특수목적 차량 분야에서 스마트 순찰차, 우버형 택시 솔루션 등을 언급했는데 이건 지금 구글과 테슬라가 한다 만다 하고 있는 것들이라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먼 미래의 이야기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에 필요한 핵심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네이버 금융에 있는 모트렉스 관련 기사들을 좀 찾아봤는데 여기에서도 와 자율주행의 핵심이겠다 싶기보다는 관련이 있어서 이용될 수 있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모트렉스가 5월에 차세대 제품을 출시했는데 오프라인 모드에서도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날씨, 맛집, 음악, 뉴스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모트렉스가 주력하고 있는 신흥국가들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자율주행차가 올바르게 작동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애초에 그럴 목적으로 출시했다기보단 현재 내비게이션의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이콘 AI라는 기업과 차량 인포테인먼트용 음성인식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파트너 기업은 아마존이 자신들의 AI 음성인식 플랫폼인 알렉사 관련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체라고 하네요. 알렉사는 현재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모트렉스의 기술이 알렉사와 호환이 된다면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상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히타치와 LG의 합작 기업인 HLDS와 차량용 공기청정기와 그 외 여러 아이템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는 분명 그 자체만으로도 성장성을 가질 것이고 자율주행이 현실화되면 수혜도 있겠지만 우아할 정도의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보유하지도 추구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 정도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자율주행 관련 소식이 있을 경우엔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고정 댓글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CN입니다. NCN 관련 리포트와 기사들을 보면서 미래 전망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회사인 넥스트칩은 자동차양 ISP, AHD, ADAS SoC를 개발 양산하는데 ISP, AHD는 국내외 양산 자동차에 납품이 시작되어 올해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ISP, AHD가 무엇인지 보면 ISP는 고해상도 영상 처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두움, 역광, 안개, 광각렌즈에 의한 왜곡, 명도, 채도, 선명도 문제 등을 해결해준다고 합니다.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미지 센서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CCD와 CMOS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CMOS는 높은 생산 효율성과 확장성 때문에 자동차용으로도 많이 사용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CMOS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ISP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NCN은 국내에서 독보적인 ISP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 이 기회를 잡을 것이라 전망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CMOS의 장점은 전력 소비가 낮고 제조 단가도 낮은 것인데 치명적인 단점이 노이즈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고해상의 영상 처리 기술인 ISP가 필요한 것입니다. AHD는 고해상도 영상 전송 기술입니다. 대용량,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고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며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하네요. 바이오 분야 자회사인 NCBIT는 다양한 제품들의 임상시험이 곧 종료되거나 이미 종료되어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는 아까 봤던 자동차양 ADAS SoC 아파치4의 일본 업체 적용 관련 기사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자동 브레이크를 지원하는 후방 스마트 카메라에 들어가는 반도체 제품이라고 합니다. 기존 제품들 대비 개선시킨 부분은 80cm 미만의 소화 검출, 코너 케이스에서의 검출, 저조도시, 즉 어두울 때의 보행자 검출 등이라고 하고요. 또 기존 제품보다 컴퓨팅 파워의 한계나 비용 부분의 단점도 보완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건 티어 1의 선정을 받은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완성차 업체인 OEM에 선정이 되어야 양산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NCN의 말로는 통상적인 경우 선정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왜 하필 일본이냐 하신다면 일본은 최근 고령화로 자동 브레이크 장치가 국가 차원에서 의무화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국내나 다른 국가들까지 이어진다면 더 큰 매출 성장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다만 현재는 가장 중요한 전방보다는
후방 쪽에만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넥스트칩은 과기부의 엣지 인공지능 프로세서 플랫폼 기술과제의 총괄 주관 기업으로 선정되어 5년간 417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주도한다고 하는데요. 주요 의의는 이 사업의 성과를 지능형 보안 카메라 시장과 지능형 블랙박스 시장 등에 접목시킬 것이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NCN이 보유한 자동 브레이크용 영상 처리 기술 및 ADAS SoC는 자율주행의 핵심 중 하나인 브레이크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미래에 일본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로 수요는 확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로 추가 고객이 얼마나 확보될지는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 중에서 고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성장성 점수는 오른쪽과 같겠네요. 결론적으로 둘 중 하나의 기업을 선택하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점수 모두 앞선 NCN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기업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NCN을 모트렉스보다 좋게 보았다. 다만 투자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성향에 따라 투자하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